우중 감량 효과나 아니면 뭐 심혈관계 부작용, 또 중추신경계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처방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가요? 이제 아까 추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효과도 좋고, 근데 사실 장기 사용에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 측면 때문에 조금 더 환자들한테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면 GLP-1을 조금 더 권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추신약 같은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반응이 없다거나 또는 다른 부작용 때문에 약을 사용할 수 없으면서 살은 좀 빠졌는데 약을 중단하면 다시 살이 찔 것 같은 환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경구약을 치환해서 또 한번 시도해 그런 환자들은 주로 그러면 젊은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들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보니까 GLP-1 아고니스트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또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료하면서 이제 어떤 환자분들한테 이 보기 같은 약제를 권해볼 수 있을지 환자 선별에 있어서 선생님 어떻게 주안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지 보면. 일단 환자가 이제 그 비만으로 인해서 느끼는 불편감이 있느냐, 요즘 이제 클리니컬 오베시티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다면은 치료 인디케이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들도 대부분 이제 보시면 비만으로 인한 건강질환이 많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살을 빼주는 것이 매우 환자의 장기 예역에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권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 삭센다와 위고비가 지금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약제들이 아까 용량이 좀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쓰는 레지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량을 정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삭센다도 그렇고 위고비도 그렇고 저용량에서 이제 단계별로 증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제일 삭센다 같은 경우 0.6이 제 스타트 용량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증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고용량 처방받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잘 주의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방할 때 환자한테 꼭 주시시켜주는 그런 주의할 점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너무 못 드시면 급성 탈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이제 그거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사실 이제 미리 사용하기 전에 아까 뭐 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미리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체크하고. 프로에서 질문 소개드리겠습니다. 위고비 총 처방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가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토탈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임상 연구 결과도 3년 이상 사용한 게 있고 당뇨 환자를 사용한 경우는 7년 데이터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은 없는데 이제 약제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플라토, 그러니까 반응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계속 쓰면 유지는 되겠지만 체중이 더 감소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GLP-1 같은 경우에도 좀 쉬었다가 쓰면 다시 좀 반응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에는 또 그것도 쉬었다가 한번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게 좀 더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은 당뇨병이나 이제 고혈압이나 그런 환자들이 오기사할 때 우리가 처방을 권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당뇨병 환자들에 있어서 이거 후보 질문입니다. 비급여로 위고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 트루리시트 같은 처방을 먼저 고려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네, 당뇨 환자 중에서 트루리스트가 인디케이션 되면 저도 트루리스트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보기엔 당뇨가 좀 초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체중을 꼭 빼야지만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랑 상의해서 비용 설명하고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대부분은 트루리스트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우리 미팅에서 잠시 여쭤봤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지금 아직 국내에 시판되지 않았지만 아까 젯바운드라고 했죠. 망자로 이 약제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급여로 아마 국내에
론칭이 될 것 같다고 아까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면이나 그런 면에서 이 망자로가 심리고비보다 당뇨 있는 환자들한테는 퍼스트 초이스가 될 것 같은데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데이터 잠깐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혈당 감화 효과도 미국보다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체중 뺄 때 용량이랑 당뇨 환자한테 용량이 당뇨 환자한테 쓰는 용량이 좀 더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제 그 살 빠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안 날 수 있고 헤드헤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용량 그래서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마운드로 그러니까 제파운드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 평균적으로 당화색소 한 2% 정도 떨어지는 데 있거든요. 상당히 당뇨 약제로 강력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 글로벌 제약사에서 많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LP-1 아고니스트 약제가 지금 저 위클리로 나와 있는데 이 먼슬리 제제에 대한 연구랄지 또는 뭐 경구용 GLP-1 약제랄지 이런 게 아주 획기적일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지금 먼슬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예정인 건 없고 경구도 많이 지금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네, 근데 주사제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위장관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용이 주사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경구 약제가 편의성 측면에서 좋긴 한데 그 주사제들이 특허가 이제 싹센다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경구 약제가 지금 좀 포지션이 생각보다 좀 어떻게 될지 국내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정지훈 과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